어르신 집 다음 주에 경매 넘어갑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이 한마디에 제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평생 지켜온 내 집이 내 도장으로, 내 이름으로 어느새 며느리의 사업 담보물이 되어 있다면요? 저는 김영희 71세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집을 지키기 위해 벌인 며느리 일가와의 전쟁입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도 언젠가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휴대폰이 제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부엌 타일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에서 아직도 그 남자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여보세요. 경매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허리를 겨우 굽혀 휴대폰을 다시 귀에 가져다 댔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김영희 고객님 맞으시죠? 서울시 구호 동단독주택 소유자 김영희님. 네, 맞는데요. 근데 경매가 왜요? 은행 직원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담보대출 연체가 2달 이상이어서요. 요양원 운영 자금 대출이요. 채무자는 며느님 되시는 박서진 씨고요. 요양원, 며느리 이름, 담보대출. 이 세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폭탄처럼 터졌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집은 담보 잡힌 적이 없어요. 저는 대출 같은 거 평생 안 해봤어요. 하지만 은행 직원의 다음 말이 더 충격이었습니다. 어르신, 인감도장도 찍혀 있고요. 여기 보시면 김영희님 자필 서명도 있습니다. 근저당 설정 동의서요. 서류상으론 다 정상입니다. 제 이름, 제 도장, 제 집. 하지만 제 기억엔 없는 서류. 제가 그런 서류에 도장 찍은 적이 없는데요. 직원은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일단 은행으로 나오시죠. 이 상태로 가면 다음 주부터 절차가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전화를 끊고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 집은요, 제가 남편이랑 허리 휘도록 일해서 산 집이었습니다. 20년 전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뒤에도 이 집만은 지키자. 그 생각 하나로 버텨온 집이었어요. 그런데 경매라니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우리 왔어요. 며느리 서진이의 맑은 목소리. 그리고 뒤따라 들어오는 아들 준호. 저는 얼떨결에 앞치마만 벗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본 것은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반짝이는 브로슈어들이었습니다. 프리미엄 실버 힐링 요양원. 자연과 함께 품이 있는 마지막. 그 순간 알았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어머니, 오늘 은행에서 전화 왔다면서요? 서진이가 웃으면서 제게 다가왔습니다. 입꼬리는 올라가 있는데 눈은 하나도 웃고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진행된 음모의 시작. 서진아, 이게 다 뭐야? 경매가 어쩌고, 담보가 어쩌고. 제 말도 끝나기 전에 며느리 친정엄마 윤말숙 씨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언제 들어왔는지도 몰랐어요. 사돈어른 놀라셨죠? 제가 설명 다 드리려고 했는데 은행에서 먼저 연락했나 보네요. 그 사람은 능숙하게 테이블 위 브로슈어를 제 앞으로 돌렸습니다. 이거 다 사돈어른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 같은 세상에 연세 드신 분 혼자 집 지키고 사는 거 얼마나 위험한데요. 브로슈어를 내려다보니 넓은 정원, 웃고 있는 노인들, 반짝거리는 병실 사진, 그리고 맨 아래 작게 쓰인 글자, 보증인 김영희.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제 귀에 바짝 다가와 낮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기억 안 나세요? 지난번에 설명드리면서 서류 드렸잖아요. 어머니 편해지시라고 요양원 준비한다고.
내가 언제 그런데 서명했니? 난 기억이 안 나. 그때 윤말숙 씨가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사돈어른, 나이 드시면 가끔 잊어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도와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폭탄 같은 말을 던졌습니다. 사돈어른 집 담보로 대출 조금 받았어요. 요양원 잘 되면 금방 갚죠, 뭐. 어차피 나중엔 사돈어른도 들어오실 건데요. 뭐라고? 제 안에서 뭔가가 탁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옆방에서 서진이 형부 박철훈이 나왔습니다.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장모님, 이거 감정평가서 서류 정리해놨습니다. 이 동네 집값 요즘 진짜 미쳤더라고요. 이런 집 요즘 어디서도 못 구합니다. 윤말숙 씨가 제 집안을 휙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돈어른 덕에 우리 애들 사업 탄탄대로지 뭐예요. 시댁이 이 정도는 좀 도와줘야죠. 며느리가 평생 고생할 텐데. 평생 고생? 시댁이 도와줘야 한다고? 제 집을 제 허락도 없이 담보로 잡은 주제에 갑자기 심장이 쿵쿵 뛰고 숨이 가빴습니다. 준호야, 저는 아들을 찾았습니다. 너도 알았어? 내 아내가 내 처가에서 내 집 담보로 잡은 거. 너도 알고 있었어? 아들이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일단 진정하고 얘기하자. 요즘 집값도 많이 올랐고, 이 집 잠깐 담보로 잡아서 사업만 좀 일으키면 나중에 더 좋은데 모실 수도 있잖아. 잠깐 담보.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웃는 건지 우는 건지 모를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이 집 담보가 넘어가면 나는 어디로 가니? 나보고 여기서 나가라는 소리니? 서진이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손은 따뜻했지만 그 안에 힘이 실려 있었어요. 어머니,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은 그냥 집을 서류상으로만 잠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요양원에 들어가시면 당연히 집은 우리, 아니, 가족이 관리해야죠. 나는 이제 살아있는 것도 아니냐. 제 말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작은 방, 이 집에서도 제게 허락된 가장 구석진 방에서 천장을 바라보고 누워 있었습니다. 남편과 처음 이 집을 보러 왔던 날이 떠올랐어요. 여보, 우리 늙어서도 여기서 밥 해 먹으면서 살자. 남편이 웃으며 그랬습니다. 그 말을 믿고 살았는데 다음 날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직원이 보여준 서류에는 분명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필체도 제 것 같았고 인감도장도 제 것이 맞았습니다. 어르신, 여기 도장 보세요. 이거 어르신 인감도 맞으시죠? 맞아요. 내 도장 맞는데 나는 이걸 찍은 기억이 없어요. 직원이 난처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최근에 요양원 계약서 같은 거 쓰신 적은 없으세요? 그때였습니다. 하나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어요. 한 달 전 서진이가 제 방에 찾아왔던 날, 어머니, 여기 이거 의료 동의서 좀 필요해서요. 요즘 병원에서 보호자 동의서 받을 일이 많아서. 저는 꼼꼼히 읽지도 않고 애 키우면서 바쁘겠지 뭐. 그 생각에 도장을 찍고 사인만 몇 군데 했어요. 그게 그날이었을까요? 집으로 돌아오니 거실에는 며느리 친정 가족들이 또 모여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요양원 도면이 펼쳐져 있었고 그 옆에는 또 제 이름이 적힌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채무자 박서진, 물상 보증인 김영희. 서진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잖아요. 어머니 집은 어차피 나중에 저희가 물려받을 거잖아요. 아버님도 안 계시고 동생도 없고. 그래서 어머니 집을 우리 사업에 투자한 걸로 생각하자고요. 서진이 형부가 끼어들었습니다. 사돈 어르신, 요즘 어르신들 다 요양원 들어가요. 집 지키고 뭐 합니까? 현금, 흐름이 있어야지.
집은 그냥 종이일 뿐이죠. 그리고 윤말숙 씨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사돈어른이 우리 요양원 1호 VIP 되세요. 사돈어른 방은 제가 특별히 신경 쓸게요. 저는 그 사람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언제 당신들한테 그런 부탁을 했나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자 서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와서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요. 어머니,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지난번에도 냄비 올려놓고 잊어버려서 태운 적도 있고, 우리 동네 병원 선생님도 그러셨어요. 초기 치매일 수도 있으니까 가족들이 서류 좀 대신 받으리라고. 치매. 제 안이 싸늘해졌습니다. 윤말숙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치매 소견서도 받아놨어요. 요양원 입소하려면 그런 서류가 있어야 하거든요. 치매 정도로 나오면 국가 지원도 나오고요. 사돈어른이 부담하실 건 하나도 없어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날 치매 환자로 만들고 있었는지를. 그날 밤 저는 몰래 서랍을 뒤졌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집문서를 넣어둔 서랍. 구석에서 낡은 봉투 하나가 손에 잡혔습니다. 부동산 등기권리증, 그리고 그 밑에 오래된 명함 한 장, 박문섭 법무사, 부동산 상속 전문. 남편이 집 살 때 도와줬다는 그 법무사였어요. 저는 휴대폰을 들고 오래된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조금 쉰 듯한 중년 남자의 목소리. 저 혹시 박문섭 법무사님이세요? 저 20해 전쯤에 여기 집 살 때 도와주셨던 김영희라고 합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김 여사님. 그때 그 단독주택. 아직도 그 집에 사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만 울음이 터져버렸습니다. 네네. 아직도 그 집인데요. 그 집이 지금 제 집이 아니게 생겼어요. 다음 날 저는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김 여사님, 오랜만이네요. 박문섭 법무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였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대충 짐작이 갑니다. 요즘 노인분들 집 담보 잡아 사업하는 자식들 허다해요. 저는 은행 서류, 집에서 몰래 챙겨온 계약서 사본, 며느리 친정 가족의 대화 녹음 파일까지 테이블 위에 줄줄이 꺼냈습니다. 법무사는 돋보기를 꺼내 들고 한 장 한 장 넘겨봤습니다. 필체 자체는 사인을 흉내냈는데 미세하게 다른 부분들이 있네요. 서명, 위치도 이상하고. 그가 손가락으로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진단명 경도인지장 애초기 치매 의심. 환자 김영희. 진단일 20XX 년 5월 3일. 저 그 병원 간 적도 없어요. 법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세요. 진단 날짜가 5월 3일인데 그날은 제가 손주 생일 잔치 준비한다고 종일 집에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사진에도 영상에도 제가 집에 있는 게 찍혀 있었어요. 이거 사문서 위조입니다. 게다가 치매 진단을 빙자해서 재산을 가로채려 한 거니까 굉장한 범죄죠. 저는 법무사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제 집 되찾을 수 있을까요? 법무사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증거를 잘 모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이 다 같이 움직이는 사건이라 싸움이 조금 클 겁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웃음이 나왔어요. 커도 좋습니다. 이미 마음은 다 찢어졌으니까요. 법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김 여사님, 우리 같이 한번 싸워봅시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조금씩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서랍 속 집문서 원본을 사진 찍고 은행 거래 내역을 뽑아오고 휴대폰 녹음기를 켜놓고 며느리와 친정 가족의 대화를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에 요양원 구경 가기로 했잖아요. 어느 날 저녁 서진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도 같이 가실 거예요. 서진이가 태블릿을 꺼내 지도를 보여줬습니다. 파크힐 실버 케어 센터예요. 이제 곧 개관식도 할 거예요. 투자자들도 오고 구청장님도 오신대요. 윤말숙 씨가 자랑스럽게 말을 보탰습니다. 사돈어른도 그날 같이 가셔야죠. 기부자이자 물상보증인이신데. 저는 그 말을 기억해 두었습니다. 개관식, 투자자, 구청장, 법무사는 그 말을 듣고 눈을 번쩍 뜨더군요. 잘 됐네요. 사건을 가장 크게 터뜨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날 뭔가를 하실 생각인가요? 법무사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증거는 다 모아갑니다. 위조된 감정평가서, 치매 진단서, 담보 설정 서류, 그리고 녹음 파일까지. 그날 모두의 앞에서 보여줄 수 있다면 한 방에 끝낼 수도 있죠. 그는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런데 법무사님은 왜 이렇게 도와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비슷했습니다. 형이랑 형수한테 집을 통째로 넘겨주고 요양원에 들어가셨어요. 그때 저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만 보면 그냥 못 지나가겠더라고요.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이번에는 꼭 맞고 싶습니다. 개관식을 며칠 앞둔 날 어머님, 이번 주 토요일은 비워두셔야 해요. 서진이가 말했습니다. 요양원 개관식 날이거든요. 어머니가 같이 가주셔야 우리가 얼마나 효자인지 사람들이 알죠. 효자.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효자라면 내 집을 담보로 잡지는 않았겠지. 순간 거실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서진이 형부가 벌떡 일어나더니 제게 다가왔습니다. 사돈 어르신, 말씀이 좀 심하시네. 요즘 같은 세상에 자식들이 부모 집 담보로 사업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밀지 마요. 제가 한 걸음 물러섰지만 그는 제 어깨를 툭 치며 밀고 지나갔습니다. 그때 거실 한쪽에서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저희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하지만 다음 말이 제 가슴을 또 한 번 찔렀습니다. 그래도 엄마, 형님 말도 틀린 건 아니야. 나 이번에 과장 승진 심사거든. 우리 요양원 프로젝트도 병원에서 밀어주고 있고, 괜히 엄마 문제로 시끄러워지면 내가. 아들의 말은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귀에 승진이라는 단어만 선명하게 남았어요. 개관식 하루 전 법무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 여사님, 죄송하지만 내일은 제가 같이 못 갈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숨이 차고 약간 흐려진 소리.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오늘 좀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검사 받으라고 해서요. 저는 핏기가 가시는 걸 느꼈습니다. 그럼 개관식은? 걱정 마세요. 그가 힘을 내어 말했습니다. 오늘까지 다 정리해 둔 자료들 전부 USB랑 클라우드 링크로 정리해 놨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못 가게 되면 그는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습니다. 김 여사님, 그날 무서워도 마이크 잡으셔야 합니다. 저는 겨우 대답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 동료 변호사 한 명을 보내겠습니다. 뒤에서 도와줄 거예요. 저 대신 꼭 그 사람들 죄를 드러내 주세요. 개관식 날 저는 새벽부터 일어났습니다. 옷장 구석에서 남편이 사주었던 옷을 꺼냈습니다. 15년 넘게 걸어만 두었던 정장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니 거울 속의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주름 많고 머리는 휘어졌지만 눈동자만큼은 20년 전과 별로 다르지 않아 보였습니다. 여보, 같이 가요.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현관으로 나가는데 방에서 서진이가 나오더군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그 옷은 또 뭐고요? 혹시 진짜 개관식 가시려고요? 응, 개관식 가야지. 제가 말하자 서진이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나도 초대받았어. 기부자라고. 제가 초청장을 내밀자 서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파크힐 실버 케어 센터 개관식 초청장. 귀하 김영희, 우수 기부자 및 공로자. 요양원에 누가 들어가게 될지. 오늘은 확실히 봐야겠다. 요양원은 생각보다 더 컸습니다. 산 중턱에 하얀 건물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로비에는 양복 입은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구청장, 시의원, 은행 지점장, 주변 병원 원장들, 그리고 기자들도 보였습니다. 사돈어른 오셨네요. 윤말숙 씨가 달려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따가 인사 한번 해주셔야죠. 며느리 덕에 편하게 산다고.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내가 할 말은 내가 정하겠습니다. 안내 요원이 제게 말했습니다. 김영희 여사님 맞으시죠? 앞쪽 VIP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무대 바로 앞 중앙 자리로 안내받았습니다. 의자 등받이에는 제 이름표가 붙어 있었어요. 김영희, 기부자 및 공로자, 사회자가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오늘 파크 실버 케어 센터 개관식에 와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소개 인사와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진이가 마이크를 잡고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파크힐 실버 케어 센터 원장 박서진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 요양원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시작됐습니다. 저희 가족은 시댁과 친정이 함께 힘을 모아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무대 뒤 스크린이 깜빡이더니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짧은 잡음 후 어두운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돈 어르신만 요양원에 들어가면 그 집은 자연히 우리 손에 오죠. 치매 소견서도 받아놨어. 인감 도장 찍게만 하면 돼. 시골에서 올라온 노인이 뭘 알아. 목소리는 분명 윤말숙 씨와 박철훈의 것이었습니다. 강당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지금 나오는 소리 저 사람들이지? 서진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기 지금 기술적인 문제가 화면엔 또 다른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은행 상담실에 앉아 있는 서진이의 모습. 네, 어머니가 다 동의하셨어요. 나이 드셔서 잘 기억을 못 하셔서 그렇지. 다음으로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집 거실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준비하셔야죠. 이번 주에 요양원 입소 서류 마무리할게요. 어머니가 집만 포기하면 우린 다 편해져요. 사람들의 시선이 무대로 쏠렸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들고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멈춰, 이거 꺼! 윤말숙 씨가 소리를 지르며 무대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스크린 화면이 또 바뀌었습니다. 치매 진단서 화면이 크게 확대되어 보였습니다. 환자 김영희, 진단명, 경도인지장애 초기 치매 의심, 그리고 이어지는 병원 진료실 녹음. 환자는 오늘 처음 뵙는 분인데요. 기록상으론 예전에 오신 걸로 돼 있죠. 보호자분이 동의서랑 같이 가져오셨는데 환자 본인은 모르는 상태인가요? 네, 그냥 서류 처리용으로 해주세요. 강당 안은 웅성거리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치매 진단도 서류용으로 조작한 거야? 노인 집을 담보로 잡고 요양원 지은 거야? 그때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이 요양원은 제가 살 집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무대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지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잡자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생각보다 또렷하게 나왔습니다. 저는 이 집 담보 잡힌 노인입니다. 김영희라고 합니다. 뒷줄에서 아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게 보였습니다. 엄마, 서진이도 울먹이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조용히 해라. 저는 처음으로 그 아이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크린에는 법무사가 정리해둔 자료들이 순서대로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감정평가서 위조 부분, 인감증명서 신청 내역, 주민센터 CCTV, 은행 상담 녹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무사가 남겨놓은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녹음이 재생되고 있다면 아마 저는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김영희 여사님의 싸움은 여기서 끝내야 합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이 집 한 채 지키려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남편이 죽고 아들 하나 키워서 그냥 평범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목이 잠시 메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저는 손가락으로 서진이와 윤말숙, 박철훈을 가리켰습니다. 제 나이를 이용했습니다. 제가 글자를 잘못 읽는 줄 알고 설명도 제대로 안 해주고 웃으면서 도장만 찍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치매라고 소문을 냈습니다. 뒤쪽에서 누군가가 낮게 욕을 했습니다. 노인 등쳐 먹는 거잖아. 그때 강당 뒤쪽 문이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입니다. 앞에 선 젊은 형사가 마이크를 넘겨받았습니다. 피의자 윤말숙, 박서진, 박철훈, 사문서 위조, 강요, 사기, 모의낙대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뭐야, 내가 뭘 어쨌다고? 윤말숙 씨가 발악을 했습니다. 이건 다 시댁 재산 정리하려고 그런 거지 범죄가 아니야. 형사가 말했습니다. 변명은 나중에 조사실에서 하시죠. 서진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냥 돈이 필요했어요. 조용히 해! 이번엔 제 아들이 먼저 말했습니다. 서진아, 제발 조용히 해! 아들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한테 내가...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 승진, 병원 평판, 그런 것들만 생각했어. 엄마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생각도 안 했어. 그는 바닥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저는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일어나라.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일어나라. 여기서 그러지 마라. 부끄럽다. 그가 떨리는 다리로 겨우 일어섰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무대를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몇 달 뒤 법정에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윤말숙, 사문서 위조, 사기, 강요, 노인학대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박철훈, 사문서 위조, 부동산 사기 공모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박서진, 노인학대, 사기 방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판사가 마지막으로 제게 물었습니다. 피해자 김영희 씨,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원하십니까? 모두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서진이는 울면서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아들도 방청석에서 눈물을 흘리며 손을 모았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얼굴들을 바라봤습니다. 선처 원하지 않습니다.
법정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 나이를 이용했습니다. 내 무지를 이용했고, 내 외로움을 이용했습니다. 그 죄는 법이 가르쳐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합니다. 판결봉이 내려쳤습니다. 그날 법원을 나오는 길, 복도 끝에서 아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는 제 앞으로 다가와 또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 이혼했다. 집도, 그 사람들한테 받은 혜택도 다 포기했어. 병원에서도 프로젝트에서 빠졌고, 승진도 물 건너갔어.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나 때문에 얼마나 무서웠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 엄마, 나 이제라도 엄마 옆에 있을게. 나를 한 번만 다시 아들로 봐줄 수 있어? 저는 그 말에 숨이 잠시 막혔습니다. 준호야, 제가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내가 힘들 때 너는 어디에 있었니? 그는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너는 엄마가 당하는 거 모를 리 없었지. 내 눈앞에서 다 봤잖니?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미안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는 날 지켜주지 않은 아들을 다시 끌어안을 용기가 지금은 없다. 그 말만 남기고 저는 뒤돌아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아들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집은 제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모든 위조 서류는 효력이 사라졌고 근저당도 말소되었습니다. 낡은 거실을 조금 손봤습니다. 벽지를 바꾸고 창가에 작은 식탁을 놓았습니다. 영의 상담 카페, 문 앞 손바닥만 한 안내판을 붙였습니다. 동네 노인분들이 가끔 찾아와. 우리 아들은 이런 서류를 내밀던데 이게 뭔지 좀 봐달라 하며 종이를 내밉니다. 저는 돋보기를 쓰고 천천히 한 줄 한 줄 읽어줍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법무사는 한 번 가게에 들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여사님, 이제 여기가 우리 어머니들 요양원이네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요. 여긴 집 지키는 요양원이에요. 그때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아들이 김치통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김치 좀 만들었어. 그는 냉장고를 열어 김치를 넣고 말없이 바닥을 쓸고 창틀 먼지를 닦았습니다. 이제는 거의 매주 한 번씩 와서 그렇게 하고 갔습니다. 저는 모르는 척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거기 구석 먼지 좀 더 닦아라. 안 보이는데도 사람이 사는 집이면 깨끗해야지. 아들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응, 엄마. 그 웃음소리를 듣고 있으면 마음 한 구석이 조금씩 녹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용서할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남편도 잃었고, 집도 한 번 잃을 뻔했고, 아들도 한 번은 완전히 잃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도 내 이름으로 된 집을 지켜냈고, 나 같은 사람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들을 용서할 수 있을지, 언젠가 다시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는 아마 시간이 알려주겠지요. 저는 오늘도 하얀 머리를 뒤로 질끈 묶고 돋보기를 쓴 채 새로 찾아온 노인의 서류를 펼쳐듭니다. 자, 우리 같이 봅시다. 도장은 아무 데나 찍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김영희 할머니의 이야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재산 편취,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서류에 도장을 찍기 전에는 반드시 꼼꼼히 읽어보세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이라면 김영희 할머니처럼 할 수 있었을까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